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피부 시리즈 5번째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피는 실제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말도 못한 괴로움의 생활의 연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무독성을 찾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이제 영향을 하고 계시고, 또 피부과 선생님이나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난치성이다, 불치병이다, 고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포자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토피는 상당히 어려운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고, 자가 면역 질환의 정의는 림프, 우리 몸의 하수구가 터져서 정상 조직이 해를 입은 그걸 림프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 림프 누수 증후군의 하나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림프 누수가 되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먹은 거에 비해서 나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느끼는 게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신 거죠. 그런 에너지가 많게 되면 부신 피로가 오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부신 피로 증후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신은 한마디로 보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낮에 먹는 음식은 좀 적고 감각을 이용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보조 배터리가 줄어들면 결국 만성 부신 기능 저하증, 부신 피로 증후군이 오게 되면 이 부신이 콩팥을 도와주는데 이 콩팥의 혈액 정화 능력, 그러니까 동맥, 정맥, 림프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씩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신이 약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단 거를 좀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당 충전을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먹는 음식이 가공 탄수화물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게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가공 식품이 많죠. 거기에서 이 가공 탄수화물은 일단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은 몸에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 혈당을 올리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부신의 코티졸이 올라와서 혈당을 조절해주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서 조직에 넣게 되겠죠. 근데 부신 피로가 있는 분들은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오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코티졸이 적게 올라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코티졸이 올라왔을 때 피부에 기름칠을 하는 피지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피지 분비의 양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부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신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이 시붐이라는 피지 분비를 생산하는 주 동력인데 그것 또한 약해지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약해집니다. 저번 여드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피지는 우리 몸의 바깥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균이 침범 못하도록 막아주는 1차 방어 기전이 되는데요. 이 피지가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피부의 막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막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식품을 통해서 식품 첨가제를 먹게 되는데 이 식품 첨가제는 포도당처럼 혈액을 가지 않고 림프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화학 첨가물은 소화를 시키지 않고 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의 아주 작은 독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림프로 타고 들어가서 림프의 찌꺼기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림프 오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림프 오염된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빠지는데요. 소변으로나 이제 땀으로 빠지게 되는데 아토피가 있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땀을 내는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의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 림프의 찌꺼기는 우리가 불을 끄고 깊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림프를 대청소를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그 림프 찌꺼기를 없애주고 나면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약 새벽 3시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을 곳곳에 유발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 몸에 찌꺼기가 없앴는데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우리 몸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이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각종 림프구 세포들이 조직들로 모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히스타민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가렵다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피부가 한 번씩 가렵다는 게 이제 히스타민의 어떤 반응이 되겠죠. 비염이라든지 피부염 있을 때 이제 먹는 안티히스타민이 가려움을 예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히스타민은 이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산성화된 림프 찌꺼기가 있는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려움을 유발하면서 뇌를 약간 활성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푹 자고 있던 그 뇌가 또 깨게 되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진이라든지 아토피 같은 피부염 있는 분들은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멜라토닌의 청소 역할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림프의 찌꺼기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결국 우리 몸에 있는 하수구관에 한마디로 쓰레기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부 밑에 있는 피는 적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그 하수구는 계속 막히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구의 그 오염물이 터지면서 그 림프 조직 그리고 피지 분비 샘 안쪽에 있는 그 림프 선들이 파괴가 되면서 피지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깥에 기름막층도 없어지고 피부 밑을 지나는 림프 하수구도 오염물로 다 가득 쌓여 있고 또 그게 터지면서 오물이 피부 밑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안쪽은 림프의 독소로 퍼져 있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바깥을 덮어줘야 되는 기름막이 없어지다 보니까 환경의 노출에 굉장히 예민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이 바로 붙는다든지 그럼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것이고 어떤 세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데이면 그게 자극이 돼서 붉은 증상이 생기고 진물이 생길 수도 있고 옷을 입었었는데 면이 아닌 울을 입었다 그러면은 자극에서 굉장히 가렵게 된다든지 그래서 모든 안 좋은 환경들이 바깥에 피부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피부의 바깥과 안의 문제가 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먹었던 음식에 의해서 피부 막이 벗겨지고 피부 안쪽에 독소가 퍼져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진 것이고 그럴 때 그 외부 자극이 오면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토피가 생기는 기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가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게 에너지가 과소비됐다.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럼 왜 이런 그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력 에너지가 많을까요? 이건 이제 심리 불안과 관계 있는데요. 심리는 이제 인식과 기억, 이제 표현 심리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식은 들어오는 심리, 그리고 기억은 이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심리, 그리고 표현은 나가는 표출한 동작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리는데 그 중에서 받아들인 게 과하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들어올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감각적인 출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출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어떨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인식심리가 과한 갑상선 항진증이나 그리고 기억심리가 강한 우울증이 아토피 환자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인식심리와 기억심리의 과다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 그리고 기억, 표현 이 세 개가 평행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인식과 기억의 어떤 심리가 너무 짧아져서 무너짐으로써 심리가 불안해지니까 이 심리 불안한 것은 결국 에너지의 과소비로 이루어지고 그게 보조 배터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신이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바깥의 피부막과 안쪽에 림프오염이 되면서 아토피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아토피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난치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치료를 아주 긴 시간을 두고 한다면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원리를 우리가 역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림프선이 파괴되고 피지선이 약해지면 이 림프선을 재건해 주는 역할은 성장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을 합성해서 림프선을 새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두 타임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는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푹 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할 때 땀이 나오면서 림프에 찌꺼기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토피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설사도 하고 비염도 있고 코 막히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잠을 잘 못 주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잘 자야지만 안에서 피지 분비가 정상적으로 오를 수가 있고, 부신이 건강해지면서 그 코티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피부 막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규칙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아마 자가 면역 질환 가지고 계신 대부분들이 이제 채식을 선호하는 것을 아실 것인데요. 이 결국 먹는 음식을 이런 깨끗한 채식을 하질 않고 워낙 부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이 땡겨서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거라서 완전히 식사를 바꾸어서 밥도 현미를 드시고 고기나 탄수화물 대신에 이제 야채 위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셔야지 안쪽의 문제는 잘 때 고치지만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먹는 식사로 고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땀이 나오면서 안쪽에서 갇혀져 있던 그 피부의 기능을 순환을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면 그게 또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더 먹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은 또 피곤해서 또 잠을 또 잘 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좀 쬐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낮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합성이 되고 그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과 식사와 잠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서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을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토피라는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원인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시고 또 치료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